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국 남자를 사랑한 미국 여성이 임신 중에 남자가 사라져버려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2년 후 그 남자가 돌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구나 그 남자가 사라진 이유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는 결국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나라로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것 중 하나죠. 메리라는 미국 여성이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겼고 메리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녀의 집 앞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유럽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 민호를 만났습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는 너무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난 미국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메리의 말입니다. 민호는 항상 약속 시간을 지켰고 메리를 진심으로 대했으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랑은 메리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고 민호도 미국으로 와서 메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죠. 그러나 민호의 비자 기간이 끝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미국으로 올게. 그것이 민호가 떠나기 전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메리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사고라도 난 걸까? 그녀는 민호의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SNS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고 이메일도 반송되었죠. 그리고 그때 메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죠. 민호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메리는 민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도 민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메리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아직 젊은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메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민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메리는 홀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 냉대를 받았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메리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함께 기뻐해줄 사람도 없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메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작은 입을 가진 아기였죠.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메리의 설명입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메리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죠. 그녀는 낮에는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일하러 가는 일의 반복이었죠.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메리는 민호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저와 소피아에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공존했습니다. 소피아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첫 단어를 말하고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메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리와 소피아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그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메리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라 보였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며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메리, 정말 미안해. 민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설명할 수 있어.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메리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소피아가 엄마의 다리 뒤에서 나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소피아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메리. 정말 미안해. 메리는 결국 민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도 이유가 궁금했으니까요. 왜 그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2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돌아왔는지. 소피아는 낯선 남자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드는 듯 했죠. 민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군대에 입대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해. 나는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고 입대 통지서를 받았지.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 메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었잖아. 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메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 몇 주 동안은 외부와 연락이 거의 불가능해.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편지나 가끔의 공중전화만 허용되지. 그리고 내가 입대할 때 내 휴대폰 계약이 만료돼서 해지됐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에게 새 번호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메리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2년이나 지났잖아.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SNS도 있고 이메일도 있었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에는 정말 연락할 수 없었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지. 몇 달 후에는 연락할 수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어. 네가 이미 나를 잊었을까봐, 화가 나서 연락을 받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메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계속 너를 찾으려고 했어. 제대 후에 바로 너의 옛날 연락처로 전화해봤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SNS에서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유학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라는 친구를 통해 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메리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유럽에서 공부했던 친구였죠. 토마스가 내 소식을 알려줬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가 페이스북에서 너의 사진을 보았대. 네가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를 찾아 미국으로 왔어. 토마스에게 내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메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변명에 불과한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2년이나 지났어.
난 이미 네가 없는 삶에 적응했어.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저 너와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어. 메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다시 시작? 2년 동안 난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 혼자서 출산했고, 혼자서 밤새 울던 아이를 달랬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졌어. 너는 그저 돌아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그리고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적어도 설명하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아이. 소피아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소피아는 민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낯선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눈과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메리는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호를 보았죠.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게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당장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 그녀가 아빠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메리. 내가 증명해 볼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너와 소피아를 사랑하는지.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일 메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피아를 잠깐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메리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민호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메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피아가 창문으로 그를 볼 때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처음에 소피아는 이 낯선 남자가 왜 매일 자신의 집 앞에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게 되었죠.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소피아가 창문으로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메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또 왔네. 민호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의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돈을 벌어야 해. 그리고 소피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싶어.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민호가 소피아에게 선물을 가져왔을 때 메리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내 도움 없이도 잘 지내왔어. 하지만 소피아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소피아가 기뻐하며 인형을 안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 순간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친해지자. 나는 소피아의 아빠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는데? 메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아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었어. 하지만 이제 돌아왔고 소피아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이죠. 그럼 이제부터 아빠랑 같이 놀 수 있어요? 민호는 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랑 놀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같이 있을 때만이야.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소피아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메리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소피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는 메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메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떠나면 소피아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또 사라질 거야? 민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소피아에게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싶어. 메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왜 한국에 가야 해? 여기가 내 집이고 내 나라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너는 IT 전공자잖아.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야. 너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소피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메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난 한국어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 게다가 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몰라. 혼자 아이를 낳은 외국인 여성을.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내 부모님은 너와 소피아에 대해 알고 계셔.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어. 손녀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해하셨지.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내가 군대에 가게 된 상황을 더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메리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너희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해. 특히 아이는 가문이 미래라고 생각하지. 부모님은 소피아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셔. 그리고 이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두셨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메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민호가 말하는 가족의 중요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난 한국어를 못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에는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너는 처음에는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면 돼. 나와 내 가족이 도와줄 거고 소피아도 두 언어를 배우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메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녀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메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서두르지 마.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정말로 너와 소피아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가족이 되길 원해. 그날 밤 메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언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죠. 소피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음 날 아침 메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갈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처음 6개월 동안은 시험 기간으로 생각할게. 잘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올 거야. 민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고마워, 메리.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약속할게. 한국행을 결정한 후 메리의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피아의 여권을 만들고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죠. 민호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메리와 소피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비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해야 너와 소피아가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은 그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꼭 결혼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 일단 한국에 가서 적응하고 우리 관계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도 돼. 메리는 안도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알았어. 일단 한국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메리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가족들에게도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는 거야? 게다가 그 남자를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메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이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메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즐겁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피아를 보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소피아를 위해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놀아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며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메리는 긴장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든 표지판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방인인지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기. 민호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메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민호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소피아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어. 메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손녀도 정말 예쁘네요. 민호의 아버지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입니다. 메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부감이나 냉대를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민호 부모님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메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민호가 물었습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훨씬 더 현대적이네.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전통적인 모습을 예상했어. 민호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야. 오래된 궁궐과 첨단 기술 기업이 함께 있지.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메리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고층 아파트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단지 내에는 공원과 놀이터,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메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국에서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소피아의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데? 메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돼? 민호의 부모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손녀와 며느리가 편안하게 지내야죠. 메리는 며느리라는 단어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첫날 밤 메리는 새로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미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민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메리는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피아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소피아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메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도와드릴까요? 민호의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메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민호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아파트의 모든 기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메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한글은 그녀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메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글 공책을 보며 좌절감을 느꼈죠. 민호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미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웠잖아. 메리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나와 부모님이 항상 도울 거야. 소피아도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너보다 더 빨리 배울지도 모르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민호의 부모님과도 잘 지냈습니다. 특히 민호의 어머니는 소피아를 무척 사랑했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더 주세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메리는 놀랐습니다. 우리 손녀가 벌써 한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민호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배우죠. 메리는 부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두 문화 사이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영어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두 언어를 다 할 수 있게요. 민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중 언어는 큰 장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도 영어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메리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한국 음식을 먹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또 있을까? 메리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방인들이 종종 냉대를 받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리는 가끔 강한 향수병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 익숙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립성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여전히 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은 때때로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메리가 어느 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내 돈을 벌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네가 원하는 건 당연해. 내가 도와줄게. 실제로 내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을 찾고 있어.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메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떤 회사인데? 민호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그의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영어에 능통한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의 IT 배경과 영어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메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민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회사는 국제적인 환경이야. 많은 외국인 직원들이 있고 회의도 종종 영어로 진행돼. 너는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메리는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긴장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웹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빨리 향상될 것입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솔직함과 열정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술 능력과 영어 실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메리는 결국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점차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 엄마 또는 민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메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나는 정말 행복해.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항상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다만 이제 너 자신도 그걸 느끼게 된 거야. 직장 생활은 메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회식 문화, 선후배 관계, 팀워크의 중요성 등을 배웠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메리가 첫 회식 후에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과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 민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거의 가족 같은 존재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때로는 함께 놀기도 하지. 그게 팀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해. 메리는 점차 이런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소피아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피아가 오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대요. 유치원 선생님이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메리는 소피아의 적응력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피아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나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메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민호에게 제안했던 6개월 시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거야. 메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향수병, 때때로 느껴지는 소외감 등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소피아를 위한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민호와 그의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메리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롭고 때로는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지.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점점 더 집같이 느껴져.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 거야?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피아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고 나도 직장에서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있으니까.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은 메리가 처음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뻐, 메리. 우리 모두 너와 소피아를 정말 사랑해. 그날 저녁 메리는 민호의 부모님에게 그들과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메리를 안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네요. 민호의 아버지도 평소보다 더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 당신이 우리 아들과 손녀를 위해 먼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적응해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고 용기 있는 여성입니다. 메리는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가족애를 이곳에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밤 메리와 민호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리,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이야기가 올지 짐작했습니다. 응, 말해봐.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확신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헤어졌던 시간, 그리고 다시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메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오래전부터 예상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함께 살고 있었고 소피아도 있었으며 이제는 한국에서의 미래도 결정했으니까요. 민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결혼하자. 민호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반지를 메리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사랑해, 메리. 너와 소피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들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죠. 메리의 부모님과 친구들 몇 명이 미국에서 왔고 민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메리의 직장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메리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전통 홀레복인 빨간색과 파란색의 화려한 한복이었죠. 너무 아름다워. 민호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메리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걸 입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외국인인데? 민호의 어머니가 다가와 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국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 오히려 감사해요.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의식과 함께 서양식 결혼 서약도 있었고 양국의 음식과 음악도 함께했죠. 소피아는 예쁜 한복을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한국인이 된 건가요? 메리가 결혼식 후 민호의 어머니에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고 싶은 대로 있으면 돼요.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또는 둘 다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혼 후 메리와 민호는 소피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공식적으로 소피아의 아버지로 인정받았고 소피아는 한국 국적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네. 메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고 친구들은 그녀의 멋진 외국인 엄마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죠. 엄마, 오늘 친구들이 미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소피아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메리는 중요한 소식을 민호에게 전했습니다. 민호, 나 임신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메리,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그는 메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메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를 임신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말해줄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함께 이야기하자. 소피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 그날 저녁 그들은 소피아에게 곧 동생이 생길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피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저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소피아. 넌 이제 큰 누나가 될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동생을 잘 돌봐줄 수 있겠니? 소피아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줄 거예요. 메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메리는 한국의 임신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전통적인 임신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미역국이에요. 출산 후에 먹으면 회복에 좋아요. 민호의 어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리는 한국의 임신과 출산 문화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하고 가족 전체가 임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도 메리를 위해 특별히 좋은 과일을 사오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막았죠.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임산부를 챙기지 않았는데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특히 가족 전체에게. 그리고 엄마를 잘 모시는 것이 아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메리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임신 7개월째, 메리는 직장에서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출산 휴가 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관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메리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유급 휴가를 주다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회사들도 점점 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메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소피아를 낳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산부인과에서는 최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들도 모두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메리가 출산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메리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죠. 한국식 이름이지만 영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야,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민호가 작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메리는 침대에서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소중한 두 아이, 그리고 지지해주는 가족들. 산후조리 기간 동안 메리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았고 민호의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이건 산모의 회복에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출산 후 적어도 3주 동안은 미역국을 먹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세심한 관리에 감동했습니다. 소피아를 낳았을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니. 준호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전통적인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고 전통적인 음식과 의식을 즐겼습니다. 이건 돌잡이라고 해요. 민호가 메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기가 무엇을 짚는지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전통이에요. 메리는 이런 문화적 전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 재미있네. 미국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어. 준호 앞에는 연필학자, 돈부, 실장수, 공운동 선수 등 여러 물건이 놓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는 주저없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자가 될 거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 중요한 건 그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야. 소피아는 동생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고 종종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언니가 영어도 가르쳐 줄게. 너도 나처럼 두 언어를 할 수 있을 거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메리와 민호는 그런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소녀가 되었고 준호는 활발한 3살 꼬마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발음에 약간의 외국인 억양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죠. 메리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유창해졌어요. 메리는 미소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메리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즐겨 먹었고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이해하고 참여했으며 심지어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멋있고 이야기도 감동적이야.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인이 다 됐네. 이제 한국 드라마까지 좋아하다니. 메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이제 반은 한국인이야. 특히 음식 취향은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 그들의 가정은 한국과 미국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미국식으로 큰 파티를 열고 선물을 교환했고 설날과 추석에는 한국 전통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자랐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미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소피아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어떤 이야기를 했어? 소피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명절과 음식,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도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제 발표가 가장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메리는 소피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네. 네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의 부모님은 이제 메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메리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했고 때로는 메리에게 미국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메리, 오늘은 미국 요리를 먹고 싶어요. 그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세요.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메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미국식 저녁을 준비할게요.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죠.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메리가 민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우리 남편도 손자를 정말 사랑해요. 메리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확장된 가족의 따뜻함과 지지를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는 큰 자산이 되었죠. 메리 씨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메리의 상사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덕분에 우리는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인정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냉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녀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미국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메리에게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메리 씨, 당신은 미국과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고 기술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당신이 우리 미국 지사를 이끄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메리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가족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리는 민호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할까? 민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큰 기회야. 내 경력에도 정말 좋을 거고. 하지만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해야 해. 그들은 장단점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면 메리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할 수 있고 소피아도 미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고 민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볼까? 메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미국으로 이사갈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피아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여기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예요. 메리와 민호는 놀랐습니다. 소피아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리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 그녀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지사 책임자라는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우리 가족이 여기서 행복하다면 그게 더 중요해.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정말 다행이야. 사실 나도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됐어.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생활에 적응했으니까.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져. 그리고 소피아도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고. 대신 메리는 회사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미국 지사를 총괄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메리는 더 큰 책임과 함께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국제사업부 이사야.
메리가 자랑스럽게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도 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어.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메리.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니. 메리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에서는 전문가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승진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메리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는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가족 유대, 안정적인 커리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교육 시스템은 특히 그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고 같은 것들이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메리가 미국 친구와의 화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에 다니고 밤늦게 귀가해도 안전하다는 건 정말 큰 안도감이야. 메리의 친구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 메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성의 한국 생활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블로그는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메리는 종종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책을 출판하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야.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니.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 이야기가 진실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이야. 네가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적응, 그리고 결국 찾은 행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고 희망을 얻는 거지. 메리는 이런 관심에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메리가 말했습니다. 메리의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고 정부 주최 행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메리 씨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더욱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외국인들과 화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메리가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중요성, 공동체 의식,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가치들은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개인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양의 가치도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리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준호도 성장하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엄마, 저 학교 영어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소피아가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메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축하해, 소피아. 네가 두 언어를 모두 잘하는 건 정말 큰 장점이야. 준호도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역시 두 언어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빠를 닮아 공부를 잘하네요.
민호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집은 저를 닮았어요.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죠. 메리와 민호는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10년을 보낸 메리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었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즈니스 교류를 도왔습니다. 메리 씨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메리는 이런 인정에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소피아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몇몇 명문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어 과학 경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장래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믿기지 않아.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어. 메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고립감,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의 혼란스러움까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겪었던 문화 충격과 적응 과정, 점차 이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과정.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메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순간이 되는 것 같아. 메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결국 나를 더 강하고 이해심 많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메리의 블로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녀는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한 미국 여성의 한국 적응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독자가 메리의 책 사인회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당신의 책을 읽고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메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그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메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인정받다니. 민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너는 정말 많은 일을 해왔어.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고 한국 사회가 더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왔잖아. 시상식 날 메리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소피아와 준호, 민호, 그리고 민호의 부모님까지 모두 그녀를 축하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메리 스미스 씨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한국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메리는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한국 사회, 특히 저의 시부모님, 그리고 항상 저를 지지해준 남편과 아이들 덕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축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인지 항상 존경해왔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인정받다니. 메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이 내 가장 큰 자랑이야. 너희들이 두 문화 속에서 멋지게 자라는 모습이 내게는 가장 큰 보상이란다. 민호의 어머니가 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리,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메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그날 밤 메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나라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자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메리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될 줄은.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해? 메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서로 잃어버렸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것을 발견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고 할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메리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난 우리의 운명에 감사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이곳에 있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메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 좋은 것과 어려운 것 모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지? 메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메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 메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집을 찾게 되는 법이지.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